네, 김상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용환호입니다. 네. 오늘부터 이제 경제와 정치, 경제에 대해서 영광로님과 같이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 테마로 중국에는 선거 제도가 있을까? 중국은 어떻게 해서 대표자를 뽑을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원장님께서 항상 중국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질문해, 중국도 우리나라처럼 선거 자기 의사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선거 제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는 이제 인터넷에서 조사해본 바로는 중국도 선거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네. 흔히 말하는 이제 보통 선거라 그러잖아요. 네. 그런 이제 뭐 그런 간편한 선거 말고 그냥 우리나라나 미국 같은 데서 하는 보통 선거 그런 거를 후진타오 시절에 예. 한번 중국도 시도한 적이 있다고 떴는데, 이게 중국에는 크게 행정구역이 세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산동성이나 뭐 하북성 같은 성급 행정구역이 31개가 있고, 그 다음에 성 밑에 시급 행정구역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시 밑에가 현급 행정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행정구역마다, 행정 단계마다 인민대표대회라는 게 있는데요. 그 인민대표대회가 우리나라 치면은 의회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베이징에서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의 국회급이고, 그다음에 성이나 시나 현은 우리나라의 지방의회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지방의회의 대표 의원들을 뽑는 거는 지금까지도 간선제로 뽑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처음으로 전 인민 상대로 보통 선거를 했던 것이 인터넷을 조사해 보니까 후진타오 때 한번 시도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현급 대표가 아니라 현 밑에,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중국의 현급 행정구역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동이나 면에 해당하거든요. 네. 그 동이나 면 밑에 이제 리나 뭐 통반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리장이나 통반장들이 있는데 중국에서는 그게 향이나 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향장이나 진장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향이나 진에 또 인민대표대회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현급 밑에 있는 향이나 진급 행정구역의 대표들을 뽑는 선거를 후진타오 시절에 한 번 한 걸로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장 뽑은. 예, 그렇죠. 이장이나 통반장 뽑은. 이장이나 통반장이 아니라 리의 의회죠. 네. 통이나 반의 의회. 네. 그것도 인민대표대 거기서. 마을 대표고. 예, 그렇죠. 마을 대표들을 어떤 리의 마을 대표 의회를 뽑는데, 뭐 리에서 뭐 마을 대표를 뭐 한 10명 뽑는다. 그 10명 뽑는 선거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 한번 시도해보고, 그 다음에는 보니까 뭐 중국에서 전역에서 이렇게 뭐 보통 선거처럼 이렇게 실시한 기사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후진타오 때 한번 시도를 해보고, 아주 작은, 아주 최소 단위의 어떤 대표 뽑는 거를, 그 다음에는 소식이 없는 거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다음부터는 좀 희지부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어떤 인민대표 대회에서 후보자들은 헌법에는 선거를 통해서 뽑는다고 돼 있는데, 이제 대부분 이제 어떤 간선제 형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향이나 진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대표가 선출돼가지고, 그 다음에 현급의 어떤 인민대표대회가 구성이 되면은, 거기 각 현급의 인민대표대회에서 이제 그런 자기들끼리 알아서 대표를 뽑아서 시급으로 보내고, 시가 몇 개 모여서 하나의 성이 구성되잖아요. 그럼 그 몇 개 시 대표 대회에서 또 몇 명 또 뽑아서 성의 어떤 대표 대회를 구성하고, 성급 행정구역의
인민대표대회에서 자기들끼리 알아서 뽑아서 전국 인민대표대회에 대표를 보내는 건데,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아주 한 네 단계 정도의 어떤 간선제 형식이 돼 있죠. 예. 요 근래 그 세계적으로 공산당 예. 임원인가 공산 당원들 아십니까? 네. 그 당원들이 철저히 처음부터 개입한 선거 그런 것 같아요. 네, 뭐 아무래도 이제 그런 가능성이 많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정확하게 뭐 거기서 살아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어떤 방식이냐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행정구역이 이제 의회가 두 단계잖아요. 광역자치단체에 광역의회가 있고, 네.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에 기초의회가 있잖아요. 근데 중국은 이게 3단계예요, 공식적으로는. 광역 있고 기초 있고 그 밑에 하부 기초가 세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제일 밑에 하부 기초 대회에서 대표를 뽑아서 그 기초자치단체에 대표가 올려 보내지고,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자기들끼리 알아서 그 광역 거기를 올라가고, 거기서 또 자기들끼리 알아서 그를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가 광역자치단체 의원도 뽑고 기초자치단체 의원도 뽑고 그 다음에 그 국회의원도 우리가 뽑잖아요. 근데 중국은 제일 밑에 있는 의원들만 한 번, 제가 볼 때는 선거를 한 거고, 이제 철저하게 단계적으로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기초 의원들이 광역 의원을 뽑고 광역 의원들이 국회의원을 뽑는 거죠. 옛날에 우리 그 전두환 대통령 때가 뭐 통일주체 국민회의처럼 네. 그런 형태가 됐구나. 선거가 아니네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선거가 아닌 것 같아. 우리가 이해하는 선거가 우리가 이해하는 선거 제도가 아닌 것 같아. 옛날에 그런 것 같아. 그리고 또 무슨 질문할까요, 제가? 근데 네. 이게 제가 왜 처음에 중국에 선거 제도가 있는지 여쭤봤냐면은 이 선거가 그 선거 제도 자체가 그 자유민주주의랑 그 사회주의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사실은 그 소련이 망했잖아요. 네. 소련이 무너졌잖아요. 근데 소련이 무너지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제가 볼 땐 이 선거인 것 같아요. 선거.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워서 망한 부분도 이제 그런 어떤 기본 베이스는 경제가 어려운 것도 있긴 한데, 그 고르바초프 시절에 인민들한테 그 정치적이나 문화적인 자유를 줘버렸어요. 네, 그렇죠. 네. 그거를 안 주고 막았으면은 소련이 붕괴가 안 됐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 대표적인 게 그 소련이 이제 91년도에 망했는데 89년도에 이제 중국도 천안분 사태가 있었잖아요. 천안분 사태. 그때 이제 등소평이 이제 중국 인민들도 어떤 고르바초프 시절에 상당히 좀 자유주의적인 어떤 공산권에서도 그런 어떤 분위기가 있어서 그 시절에 중국 인민들도 정치적인 자유하고 언론의 자유나 문화의 자유 어떤 이런 것들을 요구하면서 천안문에서 이제 막 시위가 많이 생겼었는데, 그때 등소평이나 중국 지도부가 거기서 인민들의 어떤 요구에 밀렸으면은 중국이 지금까지 그 이렇게 공산당의 어떤 체제가 유지가 안 됐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혼란기가 됐겠죠. 그렇지만은 저는 그래요. 그 소련도 결국은 이제 원인이 선제기제에서 망했다 그랬지만은 일당 독재 체제. 일당 독재는 독재로 갈 수밖에 없고, 독재는 반드시 부패할 수밖에 없고, 부패는 비능률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래서 소련도 망했고,
중국도 결국은 제가 지금은 이렇게 잘 이렇게 미국하고 등행했지만은 결국은 이 독재는 반드시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공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도 그렇게 일단 그 국민 소득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결국 큰 문제가 우리가 우리나라 그 옛날에 민주화 운동 6.29라든가 그런 운동 때처럼 뭡니까 그 노태우 대통령 때처럼 그때 위기가 올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가 굉장히 큰 1차적인 위기가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 그리고 또 네.